안녕하십니까,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. 뽑아라 항문 질환 뽑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죠. 뭐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안 뽑힐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다 안 할 수도 있으니까. 자, 이거 뭐 절대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, 뽑아보겠습니다. 빵도 있나요? 자, 장편외과에서는 생일인 의료 소비자분에게 가끔씩 치질 방석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. 치질 수술 후 치질 방석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저희 이제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우연찮게 수술을 하신 분이 나중에 생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릴 거는 없고 바로 그냥 방석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 그걸 또 후기로 적으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남겨주셔서 저도 되게 감동을 먹었었는데요. 자, 방석은요, 방석 좋습니다. 방석은 수술 후뿐만 아니라 치질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고요. 사실 치질이 없으신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. 우리 국민의 한 80에서 90% 정도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있는, 지난번에 저희 3인 의사가 나와서 얘기할 때도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의사들도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방석을 쓰시면 좋죠. 왜냐면 딱딱한 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거든요.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찬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이 심해지거나 또는 혈전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결국에는 압력입니다. 이 임신 출산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계속 복압이 증가되니까 그거를 방석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.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그 압력을 분산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신 분도 방석을 써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. 잘 모르시는 게 의외로 오래 서 있는 분들도 치질이 잘 생기세요. 왜냐하면 오래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계속 같은 압력을 준다는 거거든요. 혈액순환이 돼야 되고 압력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,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선생님들, 직업병,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, 뭐 주차 안내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역시나 문제가 되고요. 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치질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. 악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 뭐 방지하는 거는 방석도 괜찮고요. 이분께 좀 선물로 방석도 드렸고 자욕기도 드렸는데 자욕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세요. 그래서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계신 분들은 집에 오시면 반신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야나 욕조나 자욕기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그렇게 하세요. 그게 힘드시면 샤워기로도요, 샤워하실 때 항문을 따뜻한 물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이렇게 하세요. 그거 좋은 습관이세요. 저는 항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방석, 두 번째는 자욕기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동그란 도넛 방석 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, 치질 방석이라고 하는, 근데 또 이거 들고 다니시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치질이라고 오해하시고 놀릴까봐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그냥 방석 쓰셔도 돼요. 어쨌든 딱딱한데 앉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.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은 일어나서 잠시만 좀 움직여 주세요. 2시간 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면 일어나서 2분 정도만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 하셔도 좋고, 아니면 자세만 바꾸시고 눈치 보이면 저희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 그렇게만 하셔도 좋은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저희 장편외과 영상 촬영하시는 피디님 회사에 제가 선물로 방석 다 드렸거든요. 네.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방석을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. 여러분들께도 방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저는 장편외과 방석을 사랑하는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. 뽑아라 장편외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첫 번째 해보니까 너무 좀 닭살 같은 얘기라서 좀 부끄럽기는 한데, 그래도 PD님이 준비해 오신 거 안 하면 혼나요. 그래서 두 번째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또 1번 같은 얘기 하실 거죠?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분들의 땡땡이 될 것이다.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분들의 정보지식센터가 되겠습니다. 저희 엉덩이 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. 여러분들은 의료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환자가 아닙니다. 더 이상 잘 아셔야 됩니다.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되셔야 돼요. 많은 거를 알고 계시는 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데, 치료 때문에 고생하는데, 치료를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 무슨 수술을 할 것이며, 어떻게 수술할 것이며,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셔야 됩니다. 의사들이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.
그리고 그 정보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.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.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. 제가 실감합니다.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엄청 많아요. 치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암이고, 나는 치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편외과에서 항문 초음파 해보니까 치루였고, 농양이 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치루랑 같이 있고, 대장에 개실이 있는데도 개실이 있다고 얘기도 못 들었고,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빠지시면 안 되고 자기 질환에 대해서 의사한테 물어야 됩니다. 이런 얘기하면 동료 의사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환의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장편외과의 이 엉덩이 대장이 지식정보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, 그리고 제가 아는 제 전공 분야인 제가 잘하는 이 항문질환과 대장내시경,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위내시경과 초음파, 복부 초음파 얘기도 좀 드리고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분들의 대장과 항문의 지식정보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 잘못된 의학 정보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. 제가 국립암센터 근무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기에 진단이 됐어요. 대장암이 1기였어요. 근데 그분이요, 다른 정보에 빠지신 거예요. 침을 맞으면 좋아진다,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이 없어진다, 뭐 면역 치료를 하면 뭐 좋아진다. 문제는 그분은 1기였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제거를 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본인은 두려워서 다른 데 빠져서 진짜로 한 2년 정도 지나서 4기가 돼서 오셨어요. 사실 1기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,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오판을 하셔서 4기가 됐단 말이에요. 이제 생존율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. 그런 경우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.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저희 장편외과가 여러분들의 대장 항문에 관련된 지식정보센터가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최대한 저는 정확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엉덩이 대장을 찍는 이유가 궁금하시죠? 제가 의사 되기 전에요, 의사가 된 이유도 사실 이건데, 의사가 되기 전에 부모님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 지낼 시간이 많았죠. 근데 그때 제가 만난 의사의 모습은 뭐였냐면 80대 초반이니까 너무 설명을 안 하는 거죠. 좀 권위적이고 바빴고, 그때 당시는 의사가 몇 명 없었으니까.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, 내가 의사가 되면 나는 진짜 열심히 설명하는 의사가 될 거야. 나는 진짜 말 많이 하는 의사가 될 거야. 고객들, 환자들한테 다 얘기해 줄 거야. 뭐 이런 의사가 될 거야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렇게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투머치 토크의 의사가 됐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장편외과의 유튜브 여러분들께 좀 제가 아는 지식을 좀 공유해드리고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. 장편외과는 의료 소비자분들의 대장 항문 지식 정보 센터가 될 것이다.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. 고맙습니다.